개인적으로 저는 완만한 하락보다는 저는 급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거와는 완전 다른 부동산 시장이 저는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고, 이미 이제 어떤 지역들을 보면 한 무릎까지 떨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라니까요. 조급한 사람이 지는 거다. 오히려 그때야말로 살 기회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좀 장기 전망을 한번 놓고 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꾸준하게 올라갈 거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냐면, 자, 부동산과 돈을 바꾸는 거잖아요. 자, 근데 돈의 총량은 어떻죠? M2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죠. 네. 그렇죠.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요. 네,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토지는 정해져 있어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이용하는 토지는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건축물인데, 건축물은 또 용적률과 건폐율로 다 지을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고, 무엇보다 건축물은 늙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하고 싶고 살고 싶고 뭔가 놀고 싶어하는 이런 공간은 새 공간을 원하지 오래된 공간을 원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부동산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 자, 하나는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요. 부동산의 총량은 정해져 있어요. 통화량의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만큼은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맞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앞으로도 우상향 하겠지만, 다만 여기에서 게임의 룰이 달라지는 게 있는데, 우리가 미래 인구 전망을 봐서도 그렇지만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 인구를 구성하는 연령대별 비율이에요. 자, 요것도 지금 KB 데이터에 또 있거든요. 여기 이제 연령별 인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딱 보면 나오고 있죠?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맨 밑에가 지금 10대예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계속 줄어드는 인구는 몇십 대의 인구죠? 줄어드는 거는 10대, 20대네요. 생산 가능 인구는 뭐 30대부터 50대까지는 많이 줄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늘어나는 인구가 60대와 70대.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앞으로 한 5년 정도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많아지느냐? 60대 이상의 인구가 더 많아져요. 근데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근데 일은 못하고 자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을 해야죠. 갖고 있는 부동산 팔아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대출을 받든 주택연금을 받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60대, 70대 이상의 분들은 잠재적인 부동산의 매도자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누가 사줘요? 예, 결혼하는, 뭐 요즘 20대는 거의 안 하니까 30대나 40대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집도 사고 또 아이가 크면서 학교 들어가니까 아파트도 갈아타기도 하고, 그래서 30대와 40대가 주 매수자 층인데 이 층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부동산에 그냥 묻지마 투자하면 무조건 올라? 이런 생각은요 정말로 지우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과거와는 완전 다른 부동산 시장이 저는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KB부동산에 있는 이런 데이터 허브나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내 부동산 의사결정에 대한 질을 높이셔야 된다는 거죠. 혹시 언제쯤 이런 상승이나 하락을 멈춘 안정화 기간이 좀 나올까요? 안정화 기간을 좀 바라보시는 어떤 기준 같은 안정화가 됐다라는 건 이제 뭐 하락이 이제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보합이나 이제 약한 상승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시나리오를 두 개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완만한 하락이 나타나는 시나리오 하나, 두 번째는 급락이 나타나는 시나리오. 완만한 하락이 나타나면은 아마도 25년 상반기 어느 즈음까지도 시장 계속 안 좋을 겁니다. 네. 그리고 한 25년 하반기나 26년 정도는 돼야 조금 저는 기지개 피고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안정화가 되려면요, 집값이 지금보다 무조건 작게는 10에서 20, 많게는 20에서 40%. 특히나 서울이 제일 고평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화되려면은 무조건 가격이 지금보다 떨어져서 평범하게 우리가 직장 잡고 결혼하고 이러신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정도로가 돼야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거 안정화와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네. 개인적으로 저는 완만한 하락보다는 저는 급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 한 상반기. 그래서 정확한 시점은 이제 계속 바뀌는 데이터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하락의 트리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락의 트리거는 너무 비싼 집값이죠. 그리고 비싼 집값이다. 아무도 지금 사려고 하지 아까 매수 우위 데이터를 보면요. 네네.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 가격이 높고 거품이 심하니까 네. 우리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작은 거래량이 계속 유지가 됐잖아요. 자, 근데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나려면 이 수요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네. 24년에도 여전히 어떤 정책만 나왔냐? 실수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2030, 이 젊은 층들, 그쵸? 네, 신생아 대출, 네,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럼 또 증여도 하니까, 그럼 대부분 2030이거든요. 젊은 층 대상으로 한 실수요만 자극하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시장이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네, 돈 가진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진입해야 또 상승이 그렇죠. 가능하다는 그래서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 언젠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역전세난이다 해서 전세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근데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전세값이 많이 반등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올해 내년도 이제 서울의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들면서 전세 이제 대란이 올 거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대란은 오기 힘들다. 대란은 힘들다. 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22년 7월 달까지도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죠? 네, 임대차 3법 22년 8월 달에 갱신되고 입주 물량 네. 별로 없어서 전세가 폭등될 거라 그랬죠. 네네. 근데 22년 하반기에 전세가 어떻게 됐죠? 오히려 네. 사상 최대의 폭락. 음. 부동산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한다는 건 뭐냐면 네. 사람도 데이터로 쪼갤 수 있잖아요. 성격, 능력, 체력, 인성 여러 가지 쪼갤 수 있잖아요. 네. 자, 그 사람의 어떤 성격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전세 임차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공급 수요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거시 경제도 반다해야 돼. 다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다 챙겨볼 수 없잖아요. 네. 이것만 보세요. 자, 현장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인중개사분이시죠. 공인중개사분입니다. 자, 그 공인중개사분들이 전망하는 전세 가격 전망 지수를 매월 만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데이터만 보셔도 전세 대란이 올 건지 안 올 건지가 한눈에 싹 보여요. 네.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입주를 이런 얘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네. KB 부동산 데이터 허브에 오셔서 내 동네 지금 전세가 어떻게 될 거야라는 걸 이걸 보고 판단하시라는 거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파란색 네. 얼어붙어 있죠. 네. 네. 자, 이 지역들은 전세가 지금 뭐다? 하락이다. 하락할 거다. 네. 예, 빨간색이면 전세가 상승할 거다. 네. 자, 지금 빨강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은 몇 군데죠? 일단 뭐 한 네 군데가 크게 보이네요. 그렇죠. 네. 서울, 강원, 충북, 대전. 네. 그나마 이 지역들은 그래도 전세가가 좀 상승할 거라고 네. 공인중개사들이 전망하는 건데 네. 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려면 예를 들면 네. 서울을 눌러볼게요. 네. 자, 그러면 선 그래프 있죠? 네. 네. 얘가 이제 가격 전망 지수예요. 자, 그런데 얘가 언제 바닥을 쳤냐면 22년 12월 달에. 자, 이때 바닥 치고 다시 올라가면서 전세가도 반등이 들어왔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위로 올라가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밑으로 떨어지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건데 네. 이걸 또 100을 기준으로 하면은 네. 100보다 높으면 좀 상승, 100보다 낮으면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입주 물량이 작다라고 하는 네. 네. 서울의 지금 전세 가격 전망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약간 100보다는 위긴 하지만 그래도 최고점 대비 점점 둔화되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이것만 보는 전세 대란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자, 전세 대란이 언제 오는지 아세요? 자, 이럴 때 요 빨간색 이렇게 네. 120, 130, 140 막 이렇게 올라가면 전세 대란 오죠. 저 때가 이제 임대차 3법 시기였죠. 네. 그렇죠. 22년 6월, 7월 달에 제가 전세 대란 택도 없다. 오히려 전세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전망했거든요. 네. 자, 어떤 데이터 보고 했냐? 바로 이 데이터 보고 한 겁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전망하는 게 어때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어도 엄청난 폭락을 하고 이것 때문에 역전세가 나가지고 집주인들이나
다주택자들이 역전세 내주는 정신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다시 또 떨어지고 있어요. 절대로 전세 대란 없다. 네. 물론 강보합은 보일 수 있죠. 네. 거기에 또 딴 것 두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전세거래 활발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매매도 마찬가지고 전세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많아야죠. 많아야죠. 네. 자, 근데 지금 전세거래 활발 지수를 전국으로 보겠습니다. 자, 전국에 지금 빨간색 불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하나도 없죠. 네. 무슨 얘기예요? 전국적으로 지금 거래가 전세가 거의 없다. 지금 좋다라고 하는 서울 볼게요. 네. 전세가 뭐 폭등한다는 서울을 볼 텐데, 자, 서울 보니까 자, 전세 거래 한산한 게 지금 몇십 프로죠? 네. 80%가 넘습니다. 얘도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한산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이때 보세요. 23년 1월 2일에 바닥치고 전세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죠. 네. 올라가잖아, 계속. 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이게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어떤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어떤 방향성을 좀 더 높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전세 거래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무슨 혹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네. 입주 물량 때문에 전세가 올라간다. 그래서 또다시 이게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 제발, 아니, 이런 원리 때문에 몇 번 속았잖아요, 우리가. 또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면 안 되고 차라리 그거 볼 시간에 KB 부동산 데이터 후보 오셔가지고 네. 이 데이터 보세요. 네,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한번 아파트 말고 네. 비아파트, 우리도 뭐 이미 한 절반 이상이 그래도 빌라나 다세대, 네. 오피스텔 같은 이런 비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비아파트 시장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비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뭐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네. 여전히 좀 안 좋은 상황인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것도 데이터를 보면 되거든요. 데이터를 보면은 네. 오피스텔과 빌라 네. 이 시장도 매매 거래는 진짜 없거든요. 네. 근데 전세 거래 그리고 특히 월세 거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아, 오히려. 예, 그리고 사실 전세상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됐으면 네. 전세 거래가 아예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전세 거래량도 많고 특히나 월세 같은 경우는 거의 사상 최대치입니다. 아, 지금. 네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경매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서울의 경매 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경매 통계 데이터를 좀 볼 텐데요. 자, 이제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전국의 경매 건수입니다. 네. 보시면 요 막대 그래프가 경매 건수고요. 근데 경매 건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늘어나고 있네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서울을 한번 보시잖아요. 네. 어때요? 많이 늘어나고 있군요. 자, 서울은요, 이미 과거의 대세 하락장이었던 네네. 11년, 12년, 13년의 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뭐 엄청난 뭔가 위기나 그런 거 없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임에도 경매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고, 자, 이 중에서 제일 지금 경매가 많은 데가 어디냐? 오피스텔 역사상 네. 최고치입니다. 이건 뭐 역전세로 인해서 전세 못 돌려주니까 그냥 바로 경매 그렇죠. 내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빌라도 한번 보시면 빌라도 지금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대표적인 오피스텔과 빌라 쪽이 지금 경매도 이렇게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 수요는 매매 시장을 얼어붙고 경매로 나오고는 있지만 이것들이 전세나 여전히 월세로 꾸준히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투자는 투자는 사실은 안 좋은 데서 기회를 찾아야 돼요. 아, 비아파트 시장에서 경매 물건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또 투자 측면에서는 이쪽을 좀 관심을 두시면 좀 좋지 않을까. 오히려 네.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이런 팁 같은 게 좀 있나요? 일단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절대적인 제일의 원칙이 있어요. 네, 뭐죠? 부동산을 매수할 때 제일의 원칙. 내가 팔고 싶을 때 잘 팔릴 만한 거. 아, 황금성이 뛰어난. 그러니까 어디 투자하면 돈 버는 게 저는 기준이 아니에요. 아, 네. 어디를 샀을 때 내가 잘 팔릴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역세권,
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리고 기왕이면 너무 구축보다는 좀 신축 이 정도 기준이라면은 그게 뭐 오피스텔이 됐건 빌라가 됐건 뭐 월세나 전세 수요도 충분히 있을 거고 저는 매매 수요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제가 뭐 바로 해라는 그렇지만 왜냐면 경매 물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혹시 부동산을 투자로 좀 관점을 보시고 혹은 내 집 마련도 경매로 사면 현재로도 10에서 15%는 싸게 사거든요. 그러면 이게 10억이면 1억에서 1억 5천 버는 거고 5억이어도 한 1억 돈 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고 24년, 25년, 26년은 경매로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기회가 저는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완만한 하락이 온다라고 하면은 2012년, 13년처럼 11, 12, 13처럼 완만하게 하락을 하면은 지금이라도 그런 지역들은 내 집 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완만한 하락보다는 급격한 하락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제가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급격한 하락이 나오면 그러니까 서울을 비롯한 핵심 지역이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다 영향을 일시적으로 미칩니다. 시장이 아예 다 가라앉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미 무릎까지 떨어진 지역들은 이제 발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정말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 아파트나 혹은 비아파트나 어떻게 구입을 언제 해야 되는지 한번 팁, 노하우 좀 있으면 한번 조언을 여쭤보고 싶어요. 25년 정도에는 저는 살만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내년 정도네요.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시기별로 뭐 상방이냐 하방이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수 기회가 올 거예요. 급락이 나타나면. 급락이 나타난다. 근데 만약에 급락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부 지역, 지방 지역부터 매수 기회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좀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타이밍을 좀 노리면 되겠네요. 정말 데이터를 봤을 때 너무너무 비싸거든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는 여전히 조바심이 있다고 봐요. 이러다 또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 조바심. 왜냐면 코로나 때의 기억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진짜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품은 두 번 다시 올 수 없다. 자, 그리고 우리가 톡 까놓고 얘기해서 10년 동안에 내가 일해서 월급 받아서 이거 가지고 생활하면서 저축해서 10년에 얼마나 모을 수 있어요? 아, 나는 1억, 2억 나 모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작지 않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조급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라니까요. 그게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3년까지 절대 안 갑니다. 한 1, 2년 정도만 참으시면은 1, 2억 싸게 사요. 그럼 1, 2억 싸게 사면은 1, 2억 버는 거예요, 아니에요? 버는 거죠. 시간을 버는 거네요. 버는 거죠. 시간뿐만 아니라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한 사람이 지는 거다. 그래도 조금 더 돈 될 수 있는 어떤 지역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좀 있으실까요? 당연히 있죠.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을 데이터로 다 보기 때문에 이제 어디 투자하면 돈 벌지가 훤히 보이는데 이 정보가 너무 고급 정보라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그래도 KBA이니까 또 살짝만 얘기를 좀 할까요? 자, 일단 제가 팁만 살짝 좀 드리면 일단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 지역은 충남과 충북입니다. 충남과 충북이요? 왜 이쪽 지역들을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쪽 지역들은 여전히 그래도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도 늘고 있어요. 근데 입주 물량이 한 올해 어느 정도 즈음이면 이제 과감하게 줄어듭니다. 인구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공급이 있고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좀 떨어졌고 여기서 좀 더 떨어지면 저는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게 아마도 24년 어느 즈음이나 늦어도 25년에는 확실하게 온다. 그렇군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저희 구독자분들께 또 이렇게 또
지역까지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또 구독자분들께 또 말씀 좀 해주시고 싶으신 의견 좀 있으시면 조언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도 그렇고요. 부동산에 대한 이 어떤 투자에 대한 이것도 다 똑같습니다. 운과 의사결정이 질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의사결정,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운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이거는 통제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꾸준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지속 반복 가능한 성장을 만들려면 결국은 의사결정에 대한 질을 내가 어떻게 높일 거냐. 그리고 이 의사결정에 대한 질을 이제는 뭘로 할 수 있어요? 데이터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미 검증이 되고 있잖아요. 데이터가 정말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근거한 부동산 이런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를 정말로 추천드리고 싶고, 그러려면 반드시 시간 내서 클릭하시고 데이터 허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리치고 김기원 대표님 모시고서요,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한민국 부동산의 진단과 예측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KB부동산 많이 이용해 주시고 리치고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